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경제가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어려워지는 순간이 올해 안에 닥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은행 위기도 약간의 징조고, 지금 부채 상한 협상, 제가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한국에 이거 제대로 아는 사람 별로 없기 때문에요. 자, 이것도 부채 상한 협상이 타결이 안 될 거다라면 그럼 큰일 나죠. 미국의 연방정부의 돈이 씨가 말라버리기 때문에 부채 상한 협상이 결국은 되죠. 그래서 끝났죠, 사실상.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정도의 빚을 계속 쌓아가면서 적자 경제를 운용하는 미국의 재정이 정상적이고 유지될 수 있는 것인가? 그 다음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국채 발행을 할 때 그것이 가져올 효과가 얼마나 클 것인가? 이런 거를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보면 JP 모건이 리먼 브러더스 파산한 2008년의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의 유동성을 미국이 겪을 가능성이 있다. 유동성 위기를 겪는다는 것은 뭔 말인가 하면 시중에 돈이 씨가 말라버리면서 한마디로 돈이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사태가 벌어질 거다. 그래서 위험 자산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발표를 했어요. 자, 그거는 뭔가 하면 미국이 이제 곧 국채를 발행해서 시중에 팔게 되면 시중의 돈이요, 엄청난 돈이 국채를 사고 다시 미국의 정부로 들어가 버리겠죠. 자, 그렇게 되면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미국의 전 캔사스시티 연준의 총재도요, 미국의 인플레가 계속될 거고 고금리도 지속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나치게 지금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하면 미국 경제가 회복 불능으로 침체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심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어제 발표된 미국의 고용 추세 지수가요, 5월에 하락했어요. 자, 미국의 고용이 늘어난다는 거냐 줄어든다는 거냐고 봤을 때 미국의 이 빅테크 기업이나 미국의 골드만삭스 같은 금융사, 아마존, 디즈니, 넷플릭스, 그리고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데는 엄청난 감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미국이 엄청난 숫자의 감원을 하고 있어요. 사람을 줄이고 해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요, 고용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미국에 이자만 갚는 상업용 부동산이 88%라는 거. 그래서 미국 재무부가 지금 이렇게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채 발행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불러일으킬 거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한두 번 정도 올리고 당분간 한 1년쯤 아예 금리를 갖다가 묶어놓는 사태에 가지 않겠냐. 그래서 미국 전반적으로는 경기 침체 분위기가 굉장히 지금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디폴트 협상 이후에 대규모 국채 발행이 가져올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미국의 현재 디폴트까지 오게 된 상황에 대해서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그거를 좀 보면요, 이번에 미국에서 상하원이 합의해서 통과시킨 부채 상한 협상은요, 2025년 1월까지 20개월 유효하다. 그때까지 약속한 게 지켜지면 유효하고 안 지켜지면 무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이 없어서 빚을 못 갚을 때 디폴트라고 하는데요, 미국은 세계 1등 부자라지만 이것은 빚으로 쌓아 올린 부자라는 겁니다. 그냥 엄청 잘 사는데 저 집은 맨날 빚을 내어서 잘 산다는 거예요. 올 4월 달에 미국의 GDP가요, 26조 8,500달러로 세계 총액 105조 5,600억 달러의 25%, 세계 GDP의 4분의 1이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은요, 이렇게 만들어낸 부를 가지고 거기서 세금을 걷어서 국가를 운영했는데
이렇게 만들어내는 부보다 미국 사람들이 쓰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세금이 지출보다 항상 더 적어서 지출이 많다 보니까 부채를 더 많이 쓰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잣집이요. 엄청나게 버는 것보다 더 쓰면서 빚을 내어서 부잣집이니까 사람들이 계속 빚을 빌려주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세계 전체 부채는 300조 달러나 350조 달러 사이일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이 중에서 각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100조 달러로 전망이 되고 미국 정부의 빚이 35조 달러로 GDP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이 미국의 정부 부채는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만을 합한 일반 정부 부채 개념이고 공기업이나 이 공공기관 채무는 빠진 거예요. 자, 그런데 미국이 예산 총수입으로 거두는 돈이 8조 2천억 달러, GDP의 31%. 그런데 총수입 가운데 조세 수입은 27%로 OECD 38개국 평균 34%보다 한참 적고 그래서 조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38개국 중 32위예요. 그래서 세금을 적게 거두고 지출은 많이 하는 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최근 1년 6조 2천억 달러의 예산 지출을 했는데 세금 및 총수입으로는 4조 7천억 달러를 거두는데 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조 5천억 달러가 재정 적자가 된 거예요. 그 작년만 해도 1조 5천억 달러. 미국이 2천조에 가까운 1950조의 빚을 진 겁니다. 이게 해마다 누적되니까 얼마가 됐는가 하면 그게요. 일반 정부 부채가 35조 달러고 연방 정부의 부채가요. 31조 4천억 달러로 미국 정부 부채의 90%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과 지방을 다 합쳐서 35조 달러고 연방 정부의 부채가 31조 4천억 달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방 정부 부채가 31조 4천억 달러인데 이걸 6월 15일 정도까지 합의를 봐서 돈을 더 빚을 내서 안 넣어주면 채권자들이 와서 빚 갚아라 해서 연방 정부가 빚을 못 갚아서 이 부도나 버리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31조 4천억 달러 중에 외국 정부나 개인의 빚은 7조 5천억 달러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디폴트가 발생하면 돈을 한 푼도 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부채를 갖다가 자꾸 늘려오니까 법을 고쳐서 의회 허락을 받아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은 부채를 갖다가 늘리지 못하도록 계속 시비를 걸어왔겠죠. 지금 31조 4천억 달러의 이 부채 상한도 21년 12월에 2조 5천억을 추가해서 만들어진 거고 2022년 12월 말에 5조 9천억 달러 예상 적자 1조 5천억 달러의 새 예산을 통과시키고 2023년 초반에 상한에 도달한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 전체 GDP의 125%인 31조 4천억 달러의 부채가 있는데 일단은 빚을 더 내서 지금 재정 적자를 메꾸고 그리고 부자하고 대기업에 더 걷자 했어요. 현재 미국 정부 추세로 보면 2023년부터 10년간 재정 적자가 21조 달러가 더 발생해. 그래서 지금 31조 4천억에서 21조 합치면 52조 달러의 빚이 10년 뒤에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10년 동안에 5조 달러를 더 부자하고 대기업에 정세를 해서 2조 달러는 지출에 쓰고 3조 달러는 국가 채무를 줄이는 데 쓰자니까 공화당은 말도 하지 않고 10년 동안 4조 8천억 달러를 이 국가 채무를 줄이는 거를 갖다가 하원에서 통과시켰고 상원에서는 이제 부결되기 때문에 이제 부채 상한 협상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타결한 게 뭔가 하면 10년 동안 1조 5천억 달러를 줄이자고 합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화당이 4조 8천억 달러를 줄이자 한 부분에 31%를 지금 합의를 해준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뭐가 문제라는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미국 정부가요, 현재 가지고 있는 M2, 미국 정부의 통화 공급량이라고 보는 M2가요, 얼마인가 하면 20조 6,730불 정도로 짐작이 됩니다. 한때 이게 제일 많았을 때 21조 7천억 불에 비하면 현재 한 1조 달러쯤 줄은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미국의 통화량이 많이 줄었다는 게 지금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통화량이 원래는 그러면 얼마나 있었나라고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미국이요, 2007년에 금융위기가 생기기 전에 M2라고 부르는 통화량이 7조 4,720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기가 2008년에 이렇게 발생하고 그로부터 코로나 위기가 생기기 전인 2019년 말까지요, 12년 동안에 늘어났는가 하면 12년 동안에요, 미국이요 8조 달러가 늘어났어요. 8조 달러가. 그래서 2019년에 15조 3,19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12년 동안에 8조 달러가 늘어난 겁니다. 통화량이 7조 4천억 달러밖에 없었고 2019년에는 15조 3,200억 달러 정도 있었습니다. 통화량이 정확히 2007년하고 2015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어났죠. 8조 달러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3년 동안에 얼마 늘어났나 하면 2020년, 21년, 22년 동안에 늘어난 게요, 6조 달러가 늘어나서 21조 3,700억 달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12년 동안 8조 달러,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이후에 3년 동안에 6조 달러.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는 매년 6,600억 불을 통화량을 늘려왔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매년 2조 달러의 통화량을 늘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요, 2007년만 해도 지금 현재 21조 달러 정도의 통화량이 있는데 그 3분의 1밖에 안 되는 7조 달러였고요. 그리고 미국이 그 이전에는 1975년에 처음으로 1조 달러가 넘었고, 그래서 82년까지 1조 달러대, 그리고 83년에 2조 달러대에서 89년에 3조 달러대, 그리고 97년에 4조 달러대가 되고 2001년에 5조 달러대가 되고 2003년에 6조 달러, 2006년에 7조 달러대가 됐는데 그 이후에 미국의 통화량이 얼마나 급속히 늘어났냐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통화량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이 늘어난 통화량의 근원은 31조 4천억 불에 달하는 미국의 적자에 기반을 두고 있고, 결국은요, 미국이요, 이 금융위기 겪고 12년 동안에 2019년까지 2배가 넘는 통화량 7조 달러대에서 15조 달러가 됐고, 코로나 이후 3년 동안에 15조 달러대에서 21조 달러대의 통화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 사이에 미국의 정부 부채는요, 31조 4천억 달러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중에 돈이 늘어나면 한마디로 어떻게 됩니까? 돈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인상될 수밖에 없지요. 이것이 미국의 이 통화량 M2를 놓고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집값이 오르고 주식이 오르고요, 코인이 올랐던 것도 이렇게 통화량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금융위기 전에는 미국에는 7조 달러대의 통화가 있었는데 지금 미국에는 그 3배가 되는 21조 달러대의 통화가 있다. 3배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부터 지금까지 집값이 3배, 주식이 3배, 코인이 3배 뛰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결국요, 이 통화량의 증발에 의한, 그 통화량이 늘어난 게 된 것은 빚을 내어서 미국이 계속 살아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적자가 되면요, 빚을 줄이고 적게 소비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부자가요, 계속 빚을 내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계속 빚이 커지고, 그러는 사이에 계속 돈을 풀어댄 거죠. 미국 정부에서요. 그 돈은 전부 빚에 기반해서 풀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요,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국가 부채와 또 엄청난 자산 거품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미국 경제의 본질이고요. 이것이 그냥 넘어갈 거라는 것은 꿈에도 꾸지 마십시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 하면 뻥